안녕하세요. 여기는 구서울역사 문화역 서울 284입니다. 저는 특별 도슨트를 맡은 건축가 조정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건축가로서 이 서울 역사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문화역 서울 284는 1900년 남대문 정차장을 시작으로 1925년 경성역으로 지금의 이 건물로 완공되었습니다. 2004년까지 서울 역사로 사용되다가 그해 4월 KTX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폐쇄되었죠. 그리고 3년여간의 복원 공사를 거쳐 현재와 같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문화역 서울 284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해 볼까요? 이 공간은 문화역 서울 284에 들어오면 처음 마주하는 1층의 중앙홀입니다. 석조 건축의 아름다움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이죠. 12개의 기둥, 그리고 동서 양측의 반원형 측창, 그리고 중앙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특이하게도 벽돌, 철근 콘크리트, 철골, 그리고 돌 구조까지 다양한 구조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은 중앙의 상부돔을 지지하면서 문화역 서울 284에서 가장 극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이 중앙홀이 의열단원들의 잠입 경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27년 1월 30일 매일신보에는 의열단원들이 이 경성역을 거쳐 들어온다는 첩보가 들어와 순사를 3배 증원하여 감시한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공간이라는 것이지요. 중앙에 있는 이 대형 시계는 1925년 이 건물이 완공될 때 같이 설치된 것입니다. 서울과 전국의 철길을 연결하는 시각 기준점으로서 서울역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대에 시간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시간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장소가 되기도 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시계는 한국 전쟁 당시 3개월을 빼고는 멈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앙홀 좌측에 있는 1, 2등 대합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1, 2등 대합실입니다. 특실 좌석표를 끊어야만 이곳을 이용할 수 있었죠. 그만큼 이곳 1, 2등 대합실은 3등 대합실에 비해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일반 승차권을 구입했다면 이곳이 아닌 중앙홀 우측에 있는 3등 대합실을 이용해야만 했죠. 당시에는 좌석표의 등급뿐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그 머무르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근대적 문물이 들어오고 사회가 격변하고 있었지만 남녀 칠세 부동석과 같은 전통적 가치관이 남아있던 시대였죠. 그래서 1, 2등 대합실은 남성 승객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1, 2등 좌석표를 끄는 여성 승객들은 부인 대합실에 따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1, 2등 대합실은 해방 이후 일반 대합실로 바뀌었고 1993년 서울역 문화관이 개관할 때에는 전시실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고객 봉사실로 쓰이면서 그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만 1925년 건물이 준공할 당시에 찍었던 신성기념 사진첩을 근거로 그 복원이 이루어져 지금은 이와 같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이 기둥 상부에 있는 주도와 같이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건축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옛 서울역에서 가장 최고로 호화스러웠던 귀빈실로 가보겠습니다.
좌석표의 등급, 성별에 따라 머무르는 공간이 달랐는데요. 또한 여기에 귀빈들을 위한 대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기 귀빈실입니다. 옛 서울역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기도 했는데요. 귀빈실에는 다른 대합실에는 없는 난방 라디에이터와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리석으로 만든 벽난로 위에 화려한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체 벽면은 고급 장식 벽지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볼 때 이곳에 머물던 사람들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대한제국 황실의 덕혜옹주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 출장 시에 이곳에 머물면서 사용하기도 했죠. 여기까지 문화역 서울 284 1층 주요 공간을 보셨는데요. 저는 2층 투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